안녕하세요. 이사헤어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2월 달에 반포장 이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2월 달에 올바른 반포장 이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가정집 반포장 이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번은 뭐냐면 지금 집에 있는 모든 잔짐을 고객님께서 미리 포장해 주시는 거. 자, 2번은 지금 집은 이삿짐 센터가 전체 포장을 해주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2월 달에 2번 방식으로 반포장 이사를 하시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포장 이사 같은 경우에는 포장 이사랑 똑같은 인원수가 들어가고 똑같은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해서 마진이 적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인력이 들어가고 똑같은 차량이 들어가는데 이 반포장 이사를 하면 포장 이사 할 때보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마진이 적은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계약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삿짐 센터는 계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2월과 같은 성수기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인력의 질, 작업 인원의 질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사를 해봤다 하는 사람, 이사 초보자라도 무조건 사람을 불러다가 쓰는 시기가 바로 2월, 3월이에요. 그래서 베테랑 팀 같은 경우는 이미 선약이 돼 있어요. 일찍 예약을 하신 고객님들께. 그런데 반포장 이사로 계약을 한다면 거의 급조된 팀이 가서 이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와? 약간 초보자들과.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만 이삿짐 센터가 포장을 하게 되면 새 집에서 이삿짐 정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집에서 어떤 물품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박스에 담을 수 있는 거,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거를 혼용해서 담죠. 그러면 새 집에 가서 비닐봉지채로 뺄 때 어떤 액체 물품이 흐를 수도 있고 유리 물품으로 된 제품이 한두 개가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들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1번 반포장이사 지금 집에 있는 모든 잔짐을 고객님께서 포장해 두시는 거 100% 좋다는 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집에서 고객님께서 모든 잔짐을 포장해 두셔야 돼요. 잔짐이라는 건 뭐냐면 박스랑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짐을 잔짐이라고 부르는데 고객님께서 그런 잔짐을 100% 이사 전날까지 포장을 해 두신다. 이거는 사실상 100%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막상 이삿날이 돼서 기사들이 와서 딱 보면 고객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해 놓으시면 그렇게 불만을 내지 않는데 그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사들이 고객님 이거는 반포장 이사의 수준을 넘습니다. 고객님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건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차를 추가하고 사람을 추가하고 해서 결국은 비용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또한 그 잔짐을 미리 포장해 두시는데 가장 꼬투리를 많이 잡히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주방짐이에요. 주방짐. 주방짐과 뭐 화장실짐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어떤 업체는 고객님께서 필요하리라고 예상되는 박스, 바구니, 비닐, 뽁뽁이를 적당히 가져다 드려요. 하지만 모든 업체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주방짐을 포장할 때는 아무래도 뽁뽁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이삿짐 센터에서 받은 뽁뽁이만으로 주방짐을 포장하다 보면 택도 없이 부족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 전날 이제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뽁뽁이가 없는데 오실 때 뽁뽁이 좀 갖고 와달라고. 그리고 이삿날 기사들이 바쁘게 막 움직이면서 포장을 하잖아요. 우리 고객님께서 그런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주방 나머지 짐을 포장하는 속도가 이삿짐 센터 기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객님 마음은 어때요? 미안하죠. 나 때문에 막 직원들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미안하죠. 그러면 죄송스럽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기사들의 컴플레인이 나오고
추가 비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반포장 이사를 진행하신다면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만 원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사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번 반포장 이사 고객님께서 미리 포장을 해두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사하실 때 알아두실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꼭 업체에서 박스 바구니를 받아서 규격화된 3가지, 4가지 정도로 규격화된 박스에 이삿짐을 담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차량에 짐을 실을 때도 좋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테이프를 부착할 때 2번, 3번씩 아주 단단하게 부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포장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물건을 들 때 박스 밑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단히 포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가져다 드리는 뽁뽁이 이외에 우리 고객님께서 한 롤에서 2롤 정도는 미리 구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내가 직접 옮기는 거 빼고 이삿짐 센터가 옮겨주는 건데 어떤 박스에 뭐 그래도 좀 중요한 게 있다. 그런 박스에 표시도 하시고 그 박스 사진도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처럼 바쁜 2월달 성수기에 반포장 이사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포장 이사로 하시든 반포장 이사로 하시든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2월이나 3월 이렇게 바쁜 시기에 반포장 이사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래도 좀 한가한 시기에 반포장 이사를 하신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